오케이. 정말 가면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여러분께 이게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최초 공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트스포츠 데빌돌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인턴 생활 전편에 이어서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본 동작이라든지 그립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전편에서 좀 숙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6개월, 이 정도 되면 분명히 게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뭔지, 또 게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쳐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치면 도움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진짜 승부욕이 엄청 강하죠. 지구는 못 배기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저도 그냥 꼭 이겨야 되겠다 싶은 게임에서는 롱 서비스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성이나 이런 어느 나라든 더 마찬가지겠지만 승부욕은 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면 좀 너무 반칙성 롱 서비스를 준다든지, 이제 게임 내에서 그 상대편 약자한테만 계속 공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 아마 많이 겪어보시고 직접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그 상대팀 약자한테 올인해가지고 꼭 이겨야 되는 게임, 맥이라면 할 수 없죠. 맥이라면, 아니면 대회 나가서 상대방 그 팀을 봤을 때 난타만 치는 것만 봐도 자세가 웬만큼 좀 잘 친다 못 친다 그런 게 나오니까, 대회 나가서 칠 때 그때는 약자한테 올인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절대 대회 나가서도 올인하면 큰 코 다칩니다. 다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때리고 가운데로 좀 때려고 사이드로 좀 때려야 되는 시점에 상대가 약자라고 해서 이쪽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상대 약한 쪽이라 올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무리하게 대각 스매시를 때린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그 정도 같은 레벨의 수준이면 대치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각으로 때린 거 대치기 하는 거는 절대 뛰어나가서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회나 내기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칠 때도 약자한테 치는 것도 잘 파악해서 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각선은 공략을 하시면 대치기를 당하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특히 좀 잘 치신다는 A조들 동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한 게임 쳐달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D조급들하고 이렇게 치실 때, 이제 잘 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파트너를 맺고, 상대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조, D조, D조, D조 이런 식이 되면 이쪽 D조한테 무조건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게임 신청은 이쪽 D조 사람들이 A조 분들한테 한 게임 쳐달라 그러놓고는 이쪽으로만 올인해요. 그러면 멀쩡하니 A조 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게임 쳐드려야지 해가지고 딱 와서 칠 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아주 코스, 이제 누구든지 점수 낼 수 있는 거, 그런 상태에서만 공을 받게 돼요. 계속 자기 파트너 쪽으로만 자꾸 오니까 한 게임 쳐달라고 해놓고
이쪽으로 올인해서 이겨버리는 거죠. 그런 경험 저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고수들하고 칠 때, 특히 뭐 젊은 사람들하고 친다든지 막 점프 스매시 뭐 높이 해가지고 그냥 파워가 빵빵하다든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칠 때는 그 사람 코를 꺾어놔야 되겠다는 오기로 올인해서 저는 그 사람한테만 칩니다. 물론 무리해서 대각으로 치고 그러진 않죠. 근데 기습적으로 대각으로 치긴 하죠. 특히 코치들이 친다든지, 코치들 한 명하고 웬만한 사람하고 저희도 웬만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칠 때 코치들한테 올인해서 칩니다. 그래야지 코치도 좀, 코치가 이제 그 스매시 받는 방법이라든지 스매시 대치기 하는 방법이라든지 리턴 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우리 좀 나이 드시고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버릇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맨날 대치기, 대각으로 스매시 때리고 대각으로 클리어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대치기 당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일단 접으시고, 스매시를 치든 뭘 치든 되도록이면 초보자분들은 D조, 뭐 C조, 뭐 이렇게 B조 마찬가지로 초보자분들은 직선 방향을 대부분 공략하시고, 선수와 선수 사이의 가운데, 아니면 선수 몸통, 선수 오른쪽 사이드 라인의 라인 근처, 그런 쪽을 공략을 하시고, 짧게 떴을 때, 그리고 딱 치기 좋게 짧게 떴을 때는, 그때는 대각 치셔도 충분히 각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기습적으로 이제 대각 공격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약자들한테만 쳐서 이기려는 그런 플레이는 나중에 독이 됩니다. 분명히 실력도 안 늘고요. 그러니까 딱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갖춘 다음에 정석대로 웬만큼 치는 거를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면서 이제 대각 대각 공격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약자들한테 특히 뭐 여자, 남자 이렇게 치는데 여자들한테만 계속 몰빵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좀 안 좋은 방법이고, 나중에 그냥 실력이 안 늡니다. 정석을 일단 정석대로 치시는 버릇을 기르셔야 돼요. 혼복도 마찬가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혼복, 여자분들의 이제 혼복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쳐야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게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서비스하고 서비스 리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게임의 거의 7, 80%는 서비스와 서비스 리턴이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서비스 제대로 어떻게든지, 만약에 서비스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네트를 살짝 넘겨서 상대가 그거를 푸시를 못하고 그냥 띄워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낮게 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낮게 하는 그런 걸 연습하셔야 되고요. 또 리시버, 이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그 서비스가 오는 거를 어떻게든지 푸시를 하든지 헤어핀을 놓던지 해서 상대가 편안하게 받을 수 없게, 그 다음에 헤어핀 같은 걸 살짝 넘겨가지고 상대는 어쩔 수 없이 띄워야 될 때, 그때 제 파트너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게임에 그게 저는 전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서비스 리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서비스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전국에 있는 동호인 제가 생각할 때 90% 이상은, 95% 롱 서비스 다 반칙입니다.
거의 폴트성 서비스가 오거든. 저도 만약에 국제 심판이 이렇게 본다면 무조건 100% 아마 폴트라고 그럴 겁니다. 선수 자강조 뭐 동호인 A조들 이런 사람들 롱 서비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폴트성이더라고요. 국제 심판이 이렇게 만약에 정식 대회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 다 분명히 폴트 반칙을 줬을 겁니다. 그만큼 롱 서비스는 반칙이 많은데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 동호인들 게임하고 이러는데 그 서비스 반칙이다 해가지고 막 이거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웬만한 그렇게 막 들어가지고 드라이브로 확 쳐가지고 그냥 진짜 완전히 드라이브성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막 펌프질 몇 번 한 다음에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 거의 그냥 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서비스 할 때 그 상대하고 머리 싸움을 해야 돼요. 자, 웬만한 수준이 되면 서비스 이제 낮게 어떻게든지 낮게 놓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좀 실력이 올라가면 어떻게든지 낮게 해서 상대가 공을 띄우고 우리 파트너가 공을 때릴 수 있게끔 서비스를 낮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저보다 좀 못 친다는 사람이라든지 좀 초보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롱 서비스, 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롱 서비스를 안 줍니다. 아니면 다른 클럽에 놀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 롱 서비스 줘가지고 막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낮게 줘서 이제 상대가 뛰어 올려서 내 파트너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새로운 클럽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처음부터 막 이기려고 그냥 롱 서비스 주고 막 모션 뺏어가면서 막 그렇게 한다. 그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 며칠, 한 10일? 일주일? 10일 동안은 계속 그냥 낮게 서비스만 했거든요. 제가 클럽에 이제 처음 가면.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자주 치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이것만 하는구나. 이런 그냥 소시 서비스만 주는구나. 그 생각에 먼저 움직이면서 뻔히 소시 서비스 오는 걸 아니까 푸시를 한다고요. 예. 그럼 제가 그걸 이제 많이 치다 보면 그걸 가만히 있진 않죠. 처음에는 제가 그냥 매너상 낮게 서비스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푸시를 대놓고 그냥 막 저 사람은 쇼 서비스만 줘 해가지고 푸시를 그냥 먼저 움직이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갑작스레 롱을 탁 주죠. 100%예요 100% 점수 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쳤으니까, 많이 이제 클럽 분들하고 많이 치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습성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가다 롱 한 번씩 이렇게 주면 절대 막 앞에서 푸시를 하려고 먼저 움직이지는 못해요. 롱이 겁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서비스를 낮게 낮게 주는 연습을 항상 하시고, 상대의 움직임을 머리 서비스 라인에 쓰면 상대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너무 앞으로 다가와 있구나, 저 사람 능력에는 이게 롱 서비스 줬을 때 못 줬는데 이렇게 너무 앞으로 와 있다든지, 그럴 땐 무조건 딱 기습적으로 롱 서비스를 주시면 됩니다. 그냥 딱 서비스 라인에 무조건 게임할 때 서비스 라인에 딱 본인이 섰다 그러면 상대하고의 머리 싸움을 일단 시작해야 돼요. 자주 치는 사람들이니까 잘 아니까, 클럽에서. 그러면 제가 하여튼 요즘에 다시 이제 이렇게 동생들하고 이렇게 치면 제 쇼 서비스에는 푸시를 잘 못합니다. 이 롱 서비스가 겁나서. 네.
선수들도 그 대회나 이런 데 보면 갑작스레 롱 서비스 오면 못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선수들 서비스 할 때 대부분 뭐 한 10번에 한 3번? 이 정도는 폴트성으로 심판이 폴트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점을 하는데, 그래서 선수들은 롱 서비스를 많이 안 주죠. 근데 서로 빈정상했다. 막 롱 서비스만 계속 준다. 요번에 그 신백철하고 고성현 선수 우승할 때 상대 결승인가 거기에서 요 상대 선수가 계속 롱 서비스만 주니까 고성현 선수가 확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성현 선수도 계속 롱 서비스만 주고. 그러니까 동호인들도 똑같아요. 이기려고 그냥 서로 기싸움 하기 싫어서 상대가 롱 서비스 한번 주면 자기도 또 롱 서비스 해야 돼요. 저도 그러고. 할 때가 롱 서비스를 하더라도 상대가 어떻게 상대에서 이제 서비스 받는 포지션은 어떻게 갔다. 뭐 특히 너무 앞으로 와 있다. 아니면 막 긴장해가지고 푸시하려고 막 잔뜩 웅크리고 서 있다. 그럼 그때는 딱 롱 서비스 주셔야죠. 평상시는 게임 하실 때 연습하는 셈 치시고 살짝 그 네트를 살짝 넘기는 그런 서비스를 연습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또 반대로 이제 리시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낮게 오든 높게 오든 그거를 푸시를 해서 아니면 헤어핀을 해서 우리 편 쪽으로 공격권을 가져오는 게 또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할 때 푸시를 하려고 할 때 상대가 이제 롱 서비스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앞쪽 숏 서비스에 대비를 한 70% 정도 하면 30% 정도는 항상 뒤쪽으로 놓으시고, 무조건 앞에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자기가 롱 서비스 왔을 때 그거를 스매시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본인에 맞게 잘 서야 돼. 그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맨 앞으로 그냥 바로 코앞에 선 쪽에 선수들은 선 앞에 바로 서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빠르게 제일 앞에서 그냥 공을 빨리 플레이를 하려고 선 앞에 있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잡거든요. 왜냐면 롱 서비스 왔을 때 딱 긴장 팍 타고 있으면 후다닥 가서 스텝 밟고 스매시 빵 때려야지 되는 그 라인에 저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롱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앞으로 무조건 치우치는 건 안 좋고요. 또 너무 뒤에, 남자분 같은 경우는 너무 뒤에 있으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숏 서비스 오면 무조건 뒤에 쳐 있으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상대한테 공격하라고 먼저 이렇게 준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게임의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한 플레이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가 공격을 못하고 우리가 공격권을 가질 수 있게끔 게임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근데 수비할 때 맨날 이렇게 너 쳐봐라 하고 띄워주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드라이브성으로 놓고 그냥 살짝 놓고 이제 우리가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좀 하려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푸시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올려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근데 대회 같은데 좀 긴장해서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안 띄워주고 되도록이면 푸시하려고 그러고, 또 롱서비스 했을 때 무조건 스매시 때려주고, 그때 바짝 긴장해서 하고 하니까 대회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클럽에서 치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긴장 없이 치니까 그런 거는 그냥 대강 띄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클럽에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클럽에서 칠 때도 우리한테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는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푸시를 한다든지 리시버는 헤어핀을 한다든지, 그래서 상대가 올리게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또 그게 문제죠. 앞에 바짝 쓰면 롱 서비스 오면 그게 이제 민첩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막 쫓아가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 서비스 라인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리시브를 받는데, 그럴 때는 이제 좀 돌려준다든지 무조건 이렇게 언더 클리어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살짝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놓는 거, 헤어핀 하는 방법,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네트를 살짝 넘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올려서 내 파트너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현명한 플레이를 하셔야지 여자분들은 홈복을 잘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그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막 60대 되시고 50대 되시는 분들은 여자들 새로 오면 그냥 앞에만 무조건 박아놓고 자기가 뒤에서 다 처리하고, 앞에서는 그냥 헤어핀만 하고 공중으로 붕 띄워주고 클리어를 높게 언더 클리어 해놓고 앞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서 있으면 양쪽이 다 비죠. 그럼 스매시 제대로 맞으면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암만 프로여도 그렇게 빈자리 그것까지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홈복 치실 때 여자분들은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 파트너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주고, 상대가 공격할 상황이면 벌려줘서 수비에서 한 몫을 해주는 거, 아니면 남자가 스매시 시킬 때 대각 쪽으로 벌어져서 먼 거리를 수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주면 그거는 뭐 실력이 그냥 금세 A조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전국 A조 수준들 20대, 뭐 30대, 40대도 모르겠어요. 40대도 여자가 그냥 앞에만 하는 분도 계시고 수비 때 딱 나와줘서 하시는 분 계시는데, 대부분이 우승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로테이션 하시는 분들이 홈복도 우승하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 또 무슨 대회 자강조 준자강조 대회 경기를 보니까 한 팀은 로테이션을 하는데 한 팀은 그냥 남자가 이제 코치고 한 명은 이제 동호인이었거든요. 앞에만 있으라고 작전을 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해보니까 여기 로테이션 하는 사람은 남자가 스매시 딱 때려도 잘 수비가 잘 되고 이러니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팀이 우승하는 걸 봤는데, 역시 진짜 자기 그 대회나 클럽에서 칠 때 아주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면 몰라도 일단 버릇은 앞에서 주로 자기가 플레이를 해서 내 파트너로 하여금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현명한 거지,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앞으로 들어가서 앞에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을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여자분은 발전이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몇십 년 쳐가지고 한 10년 20년 쳐서 그 두 분이 계속 파트너로 올라가서 그런 방식으로 치면 모르는데, 그냥 뭐 파트너도 아니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냥 무조건 앞에만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여자분들은 또 앞에만 있어 그런다고 해서 나 치듯이 여복 남복 치듯이 로테이션을 할래 해가지고 치잖아요. 근데 본인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도는 것도 희한하게 앞에 들어갈 상황인데 못 들어가고, 앞에 있어야 될 상황인데 뒤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하시면 게임에서 홈복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있어요, 등급이.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고참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많이 망쳐놓는 거예요.
또 여자분도 그렇게 배워서 또 저 같은 사람한테 말 듣고 나 로테이션 할래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또 이상하게 하여튼간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뒤에서만 하면서 그 스매시도 안 되고 뒤에서 클리어 쳐면서 앞으로 쑥 들어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주 그냥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막 중구난방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아이고 이거 또 길게 그냥 뭐 중구난방 얘기하는구나 해서 하지만 정리해보면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게임을 치실 때 서비스와 서비스 리턴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승부의 70%를 차지한다 그런 생각으로 서비스자는 어떻게든지 낮게 보내서 그 사람이 올리게끔 만들고요. 리시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핀을 놓던지 리시브를 해가 푸시를 해서 상대가 쉽게 받지 못하고 또 받아도 이렇게 공중으로 띄우게 우리 편 쪽으로 그럼 내 파트너가 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혼복 같은 거 치실 때 여자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파트너로 하여금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 파트너가 뭐 클리어를 쳐서 상대한테 공격권을 넘겨줬을 때는 수비 위치로 이렇게 딱 갈라져 주시고 되도록이면 앞에서 플레이를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뭐 자리를 이쪽 남자분하고 빨리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남자가 뒤로 가고 여자가 앞쪽으로 갈 수 있는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뒤에 있으셔요. 있을 때 상대가 공을 떴어. 공격 찬스야. 이때는 계속 드롭을 놓는다든지 스매시 공격을 해서 앞사람이 잡아주게 만들고 그게 안 먹히면 길게 빵 치고 수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상황에서 앞쪽으로 이제 남자가 뒤로 갈 수 있게끔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앞쪽으로 싹 들어가서 공중으로 떴을 때 남자가 이제 스매시를 하는 그런 현명한 그 혼복을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혼복의 정의를 딱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여자분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파트너한테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좀 만들어주는 플레이. 그리고 무조건 앞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비도 나와서 좀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와 여자의 자리 바꿔서 남자를 뒤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그냥 말하다 보니까 길게 또 말하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